네, 레스카페 화가 열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모네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연속해서 이제 낙선을 하고 난 다음에 모네와 그의 친구들은 이럴 거라면 우리들끼리 작품 전시회를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제1회 인상파 전시회였습니다. 예, 오늘은 그때 그 무렵의 이야기를 좀 중심적으로 해서 좀 모네의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네 이야기 시작합니다. 꽃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그 코끼리바위로 유명한 그 에트르타 근처 마을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이제 그린 작품인데요. 그 모네는 이제 평생 대략 한 140점 정도의 그 눈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작품이죠. 그런데 이 작품은 그 눈 풍경화 중에서는 이제 가장 큰 크기의 작품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외롭게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전체적인 어떤 이 풍경도 풍경이지만은, 네, 이 작품은 이제 그 겨울 풍경이 그 이제 농도, 그 광채, 그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짙고 옅은 그 흰색을 좀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의 특징을 이제 그런 데서 찾아볼 수가 있죠. 예, 이거 같은 시기에 그려진 작품인데요. 옹플레르의 눈길 위의 마차라는 작품이죠. 근데 예, 앞서 보셨던 그 눈 풍경화 중에서는 이제 가장 처음 그려진 작품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 역시 이제 앞서 보셨던 작품처럼 그 흰색을 좀 짙고 또 옅게 해서 이제 농담을 주어가면서 풍경을 묘사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작품은 그 일본의 판화의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이제 평론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에 이제 우타카와 히로시게라는 그 이제 화가가 있었죠. 보통 이런 작품들을 우리가 이제 우키요에 부세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덧없는 세상살이를 이제 묘사한 작품들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일본 판화가 이제 그 프랑스 파리 만국 박람회 때 그 도자기를 싸기 위해서 이제 왔던 것이었는데 이게 인상파 화가들한테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예, 근데 뭐 색채법 또 렌더링 또 이제 그 시선을 바라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럽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어떤 기폭제가 되었었죠. 이 붉은 목도리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여기 바깥에 그 흰 창문 바깥으로 이제 붉은색 그 이제 모자, 목도리 이렇게 큰 사각천으로 된 것을 이제 목도리 겸 이제 모자로 쓰고 있는 여인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여기 등장하는 여인은 이제 그 모네 안에 그 까미유입니다. 이제 까미유가 이제 그 gat을 지나가는 그 순간을 이제 포착한 것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보면은 이제 그 붓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짧고 이제 빠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인상파 기법이죠. 나무하고 이제 눈 이런 것들은 원색에 가까운 것을 사용을 했고요. 근데 이 작품은 이제 처음 구성은 이제 사람이 실내에 있고 또 특히 이제 창문 그 양쪽에 이제 앉아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사람을 바깥을 지나가는 모습으로 이제 얼른 그 구성을 바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 눈에 비친 그 빛이 이제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또 차가운 파란색, 여인이 이제 입고 있는 차가운 파란색과 흰색, 그리고 이제 붉은색의 대조가 어떤 우리들의 눈을 확 이제 끌어당기고 있죠. 근데 이 작품은 그 모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 작품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네가 가지고 있었던 작품이었었습니다. 네. 라 그르누이에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곳은 그 라 그르누이에르의 그 근처에 유원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유원지에는 이제 그 떠 있는 카페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있었고요. 이곳의 풍경을 그때 이제 르누아르하고 함께 이제 그렸던 그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무렵에 이제 모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고, 또 이제 르누아르가 이제 모네하고 친했죠. 그래서 이제 모네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찾아왔었어요. 이때 이제 모네가 르누아르랑 같이 여기를 방문을 해서 이제 같은 장소를 둘이 함께 이제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이 작품은 모네의 작품이고요. 네. 이 작품은 이제 르누아르가 그린 작품입니다. 같은 장소를 그렸기 때문에 이제 대략 느낌은 좀 비슷한데요. 두 작품을 좀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네, 위에 그 모네의 그 라 그루니에르하고 밑에 르누아르의 라 그루니에르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모네가 르누아르보다는 조금 더 뒤쪽에서 특히 이제 물의 그 어떤 변화, 물에 비치는 어떤 풍경 이런 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이제 르누아르는 이제 사람 쪽에 포커스를 맞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부터는 이제 아르장뜨 시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70년 보불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자 이제 모네는 이제 군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까미유하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뭐 그전에는 이제 동거였었죠. 그러니까 결혼식을 올리고 일주일 뒤에 이제 그 모네를 후원했던 고모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보울 전쟁 중에 그 또 그 모네의 절친이었던 그 바지유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 모네는 이제 런던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제 피난을 가서 런던에 있을 때도 이제 그 작품을 좀 그리는데 이때 그 영국 화가 이제 컨스터블이라든가 터너의 작품을 보고 굉장히 많은 이제 관심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실 뭐 컨스터블과 이제 터너는 영국 화가지만은 그 인상파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던 화가들이었었죠. 이제 런던 생활을 끝내고 이제 네덜란드를 거쳐서 이제 파리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장뚜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 무렵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죠. 그 아르장뚜 유는 이제 그 파리를 지나온 센강이 이렇게 휘돌아 나가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에서 아주 멀지는 않죠. 대개 이제 이때서부터 그 인상파의 이제 전성기가 이제 시작되죠. 예. 아르장뚜의 분지라는 작품인데요. 뭐이 작품은 정말 그 모네 풍경화의 특징이 아주 잘 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화면 가득히 빛이 지금 내려앉았죠. 정확한 색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보이는 대로 그랬지만 굉장히 깔끔한 느낌의 그런 그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봄날 또 다른 제목은 독서하는 소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무대는 이제 그 아내 까미유였죠. 근데 이 작품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눈여겨볼 곳은 그 모네가 풍경뿐만이 아니라 인물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1872년, 그러니까 아르장뚜로 이사를 가고 난 그 다음에서부터 모네 작품이 이제 대폭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마네의 작품을 샀던 그 듀랑 류엘이라는 화상이죠. 화상이 이제 드디어 모네의 작품도 이제 구입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생활이 이제 좀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69년, 1870년 이제 영거포 살롱전에서 이제 모네는 낙선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 이전 1867년에도 이제 모네 또 바지유 또 몇몇 그 화가들이 살롱전과는 이제 별도로 자신들만의 그 어떤 전시회를 열어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돈이 없어서 이제 무산이 됐죠. 그리고 다시 이 젊은 화가들이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드가, 르누아르, 모네, 이제 피사로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단체 결성을 추진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마네는 반대를 했죠. 드디어 1874년 1월 17일 30명의 회원으로 이제 화가, 조각가,
판화가 등의 뭐 예술가를 포함하는 유한협동조합이라는 이제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4월 15일서부터 5월 15일까지 제1차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이제 장소는 그 사진작가 그 트리누숑의 이제 스튜디오였거든요. 이때 총 165점의 작품이 전시가 되는데요. 올해는 이제 9점의 작품을 이제 출품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 전시회에 쓰였던 이제 카탈로그의 표지고요. 이때 이제 입장료가 1프랑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 달 동안 이제 전부 한 3,500명 정도가 입장을 했는데, 첫날 200명, 그 뒤로는 대략 100명 정도씩이었고요. 이제 전시회는 뭐 사실은 실패에 가까웠었죠. 이때 이제 출품됐던 작품들 중에서 이거는 세잔의 이제 모던 올랭피아라는 작품이죠. 마네의 올랭피아에 대한 이제 헌사 같은 작품이고요. 이제 또 르누아르가 이제 그렸던 그 객석이라는 작품도 있죠. 그다음에 드가가 그렸던 이제 발레 교실이라는 작품도 이때 출품이 됐었고요. 또 여류 화가로는 그 베르토 무리조가 그랬던 숨바꼭질 같은 이런 작품들이 첫 번째 전시회에 출품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작품들 중에서 가장 많은 그 비난을 받은 작품이 바로 모네의 작품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입니다. 르와브르 항구의 이제 아침 풍경을 그린 작품이죠. 이제 르와브르는 그 모네가 어렸을 때 이제 자랐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새벽녘에 그 해가 뜨면서 배가 이제 항구를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검은색으로 이제 그렸죠. 근데 이 작품은 사실은 그 1차 전시회를 준비했던 사람은 이제 드가고 르누아르가 제일 적극적이었고 모네도 많은 힘을 썼지만은 그 르누아르의 동생이 신문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이 그런 기획을 다 맡고 있었는데 이 작품을 보고 이제 물어봤겠죠. 저 모네 형, 이 작품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냥 모네가 그냥 인상이라고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목이 붙었어요. 그랬는데 이 작품은 뭐 이제 제1회 그 전시회 때 많은 작품들이 비난을 받았지만 특히 인사해돋이 이 작품이 가장 많은 그 비난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평론가 르루아라는 평론가의 그 평이 아주 압권이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 그 당시 평론가 르루아의 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인상으로부터 강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림에는 무언가 인상적인 구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 한마디로 말해 얼마나 자유롭고 그리기 쉬운 그림인가. 그리다만 벽지도 이 그림보다는 더 완성도가 높지 않던가. 참 대단한 평이죠. 또 이 평론가의 말은 이렇게 또 계속 이어집니다. 자, 대체 뭘 그린 걸까? 어디 보자. 인상이라고? 나도 그럴 줄 알았다. 나 역시 인상을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이 그림에 인상이 존재하는지는 의문이다. 어, 뭐 대단한 평이죠. 당시 그 화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인상해돋이라는 작품은 작품 같지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죠. 어쨌든 간에 르루아의 이 평으로 르루아는 미술사에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상이라는 말을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화가들은 그 르루아의 그 악평에 대해서 그래? 그럼 우리 앞으로 우리를 인상파라고 하지 뭐. 그러니까 그 인상파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말이었는데 그것을 아주 유쾌하게 젊은 화가들이 자신들의 어떤 단체의 그 화법의 특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인상파라는 말이 자 이때부터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아르장떼의 양귀비 꽃밭입니다. 이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예, 저도 이 작품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우르스에 갔을 때 아주
잘 복사된 작품을 하나 사와서 걸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르장드에 있는 그 양귀비 꽃밭에 이제 앞에 보면은 여인과 아이가 걸어가고 있죠. 예, 뭐 당연히 아내 까미유와 아들 재앙입니다. 이제 이 작품은 그 제1회 인상파 전시회 때 출품했던 작품입니다. 어찌 풍경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양귀비 꽃밭 저 뒤에도 보면은 여인과 아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림은 사실은 대각선 구도입니다. 대각선 구도.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의 의미로 뒤에 인물을 좀 배치한 것 같고요. 또 이제 붉은색과 또 청록색의 아주 그 나무 뒤에 보이는 나무 숲과 붉은색의 양귀비의 그 색깔 대비도 강렬합니다. 또 흩어져 있는 양귀비들을 그 묘사하기 그 위해서 윤곽을 흐릿하게 처리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아주 리듬감 있게 물감을 찍어 놓았죠. 또 앞에 그 양귀비 크기는 이제 비례에 맞지 않게 이제 큰데, 이거 뭐 이제 눈으로 보는 어떤 그런 인상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은 이제 나중에 그 모네가 이제 추상 쪽에도 좀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그 모네가 이제 추상으로 한 발짝 더 움직인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평론가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점심이라는 작품인데요. 이제 아르장떼유 시절에 그 모네의 그 아주 여유 있는 삶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이 식탁을 보면은요, 이제 벌써 저 커피가 다 비어 있고 술도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이 이제 끝난 상태죠. 점심이 끝난 상이 보이고 그 상 아래에는 테이블 아래에는 그 모네의 아들 장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저 뒤편에 여인 두 명이 지나가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여인은 이제 아내 까미유가 되겠습니다. 아주 그 밝은 여인들의 의상과 또 나뭇잎들이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뭐 일단 마당에 그 떨어지는 또 꽃밭에 떨어지는 그 아주 밝은 빛이 가득한 작품이죠. 아주 많은 이야기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우선 비어있는 잔을 보면은 이제 식사는 끝났고, 또 오른쪽에 있는 벤치에 보면은 파라솔이 좀 남아있죠. 파라솔 하나를 누가 놓고 갔네요. 또 그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나무에 모자 하나 걸려 있습니다. 누가 입고 간 것일까요? 뭐 이 작품은 이제 그 제2회 인상파 전시회 때는 이제 그 장식화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출품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무렵에 이제 그 모네는 꽤 경제적으로 윤택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푸짐한 요리도 이제 자주 먹고 또 와인도 고급으로 마셨고요. 또 하인도 2명, 또 유모가 1명, 또 정원사까지 고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파리에 있는 친구들을 자주 이제 불러서 이제 파티도 열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르누아르가 아르장떼 에 있는 모네의 집에 왔을 때 그 모네를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이제 아르장떼유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네라는 작품인데요. 이건 르누아르가 그린 작품이죠. 마네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네가 이제 그린 작품을 보면은 그 아리장대유 정원의 모네 가족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지금 뭐 까미유하고 아들 장이 이제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고, 뒤에 모네는 지금 열심히 그 화단을 지금 가꾸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아르장떼유 시절은 꽤 행복했지만은 사실은 이 시기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었습니다. 네, 모네의 두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네가 그 아르장투에를 떠나서 베투에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에 지베르니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대개 이 무렵서부터는 연작 시리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모네의 연작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또 모네 작품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